천억 규모의 투자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중국 투자자가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이런 계약으로는 투자 못합니다. 지금 당장 중단하세요. 한국 임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은 손이 떨렸고 사업부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청소복을 입은 한 여자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업부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1분 뒤 그 청소 아줌마의 입에서 흘러나온 완벽한 중국어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청소 아줌마에게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오전 8시 김영자는 대기업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무거운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복도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걸레통을 끌 때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출근하는 직원 한 명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쓰레기통 좀 비워줘요. 반말이었지만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 영자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딸. 영자는 조용히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쉬어. 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병원비 고지서 350만 원. 영자는 그 숫자를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오후에는 식당 설거지 알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건물 청소.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먼지 쌓인 가죽 서류 가방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중국어로 된 오래된 명함들과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젠 소용없는 것들이지. 영자는 작게 중얼거리며 서류 가방을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 거칠어진 손.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의 치료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다시 청소복을 입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복도를 청소하다가 벽에 중국어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안전 수칙이었습니다. 영자는 걸레를 든 채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중국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번역이 틀렸는데.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복도에서 신입비서 이수진이 노트북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번역하지? 영자가 지나가다 무심코 수진의 화면을 흘끗 봤습니다. 중국어 이메일이었습니다. 저기, 그건 간체자가 아니라 번체자라서 번역기 돌리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줌마, 중국어 아세요? 아니에요. 옛날에 뭐 좀 봤어요. 영자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는
임원 회의실 근처를 지나가다 긴급 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베이징 투자자들이 옵니다. 이번 투자가 무산되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통역사는 구했습니까? 베이징 방언이라 사투리가 심하다고 합니다. 당일 통역은 다들 어렵다고 하더군요. 베이징 방언. 영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영자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제가 중국어를. 최진호 사업부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 지금 장난해요? 여기 임원 회의인데 청소 담당이 왜 끼어들어요? 니아오 정도 아시는 거 아니에요? 나가세요. 주변에서 몇몇이 피식 웃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진짜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날 저녁 병원에서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도 안 믿어줘. 나이 들고 청소일하니까 다들 무시하더라. 딸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온다면 제대로 해야겠지? 다음 주 화요일 아침 회사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도 여기저기에서 직원들이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직원이 복도를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통역사가 교통사고 났대요. 그럼 어떡해? 투자자들 1시간 뒤에 오는데.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른 통역사 전부 일정 있대. 중국어 할 줄 아는 직원 없어? 인사팀이 급하게 직원 명단을 뒤졌습니다. 3년 전에 중국어 기초반 들은 사원 하나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 오전 11시 회사 로비에 고급 승용차 3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3명의 중국 투자자. 그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위압적인 분위기로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성훈 회장과 최진호 사업부장이 급히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짧게 악수만 나누고 곧바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미소는 없었습니다. 영자는 복도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중국 투자자 중 한 명이 지나가며 베이징 방언으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자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분명한 베이징 방언이었습니다. 그 특유의 억양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회의실 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젊은 직원이 떨리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3년 전에 중국어 기초반을 들었던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통역을 맡겠습니다. 목소리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투자자가 베이징 방언 섞인 중국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빠르고 거침없는 말투였습니다. 통역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국 투자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여전히 사투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역 직원이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거의 못 알아듣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투자자가 서류를 탁자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 그만하고 돌아가자. 복도에서 영자는 그 말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까? 또 무시당하면. 하지만 회의실 안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 베이징에서 계약이 무너지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늦게 나섰어. 이번에는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양심도 떠올랐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영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58살의 여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최진우 사업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중국어 통역,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지금 장난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다른 임원이 비웃듯 거들었습니다. 니아오 정도 아시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여기는 천억 투자 회의예요. 전문가들도 다 거절한 건데 청소하시는 분이 한다고요? 제가 예전에 뭐요? 중국 여행이라도 다녀오셨어요?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명문대 나왔어요. 선 넘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청소나 잘하세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영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몸을 돌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진짜 어이없네. 청소 아줌마가 중국어 통역한다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나 봐. 영자가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중국 투자자가 중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회사 수준이 낮군. 통역도 못 구하다니. 영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말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다른 투자자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자. 이런 회사와는 투자할 가치도 없어.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도에 나온 영자는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회의실 안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가방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훈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거 베이징에서 침묵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계약이 무너지고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던 그 순간.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해. 영자는 눈물을 닦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해봐야 한다. 영자는 다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까 나가라고 했잖아요. 최진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중국 투자자들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베이징 방언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투자를 포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제안을 제대로 들어보시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투자자 3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지금 중국어를? 네, 베이징에서 12년 일했습니다. 영자는 자연스럽게 베이징 방언으로 대답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방언을 아는 분이. 한 투자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푸징 거리 아세요? 물론이죠. 그 근처 만두 가게도 자주 갔었어요. 중국 투자자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당신 정말 우리 고향 사람이네요. 한국 임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분이 진짜 완전 유창한데. 최진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통역 가능하십니까? 네. 투자자 리더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역해 주시면 편하겠어요. 다시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코트를 벗고 자리에 앉는 투자자들.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는 조용히 통역석에 앉았습니다. 18년 만이었습니다. 아까 비웃었던 직원들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투자 조건부터 검토해 볼까요? 영자의 유창한 통역이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어와 한국어가 물 흐르듯 오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시했던 청소 아줌마가 지금 회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영자의 정확한 통역 덕분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계약서 검토 시간이 왔습니다. 영자가 문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자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조항은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투자금 회수 조건이 애매합니다. 이대로면 중국 측 사정으로 손실이 나도 모든 책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옵니다. 직원들이 급히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큰 문제네요. 중국 투자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눈이 날카롭네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조항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수정하죠. 회의 후 회장이 영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8년 전 베이징 주재원 사무소 통역사였습니다. 기술 계약 전문이었어요. 왜 지금은? 남편 사업 실패, 딸 희귀병. 급히 귀국했는데 나이 때문에 재취업이 안 됐어요.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딸 치료비가 한 달에 350만 원입니다. 일이라도 해야 했어요. 왜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영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58살 청소 아줌마 말을. 저도 처음엔 말했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안 믿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최진호가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침대 옆에 앉은 영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오늘 제대로 통역했어. 18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섰어.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회장이 영자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해외사업부 차장으로 오십시오. 정식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경력과 실력이 중요하지,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출근 날 청소복 대신 정장을 입은 영자. 명함에는 해외사업부 차장 김영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책상 앞에 다시 앉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영자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을 검토하던 중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수수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며칠 밤을 조사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계좌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진호 사업부장과 연관된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그거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예전에 한 선배가 그거 건드렸다가 회사 나갔어요. 그래도 이건 모르는 척 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차장님도 겨우 자리 잡으셨잖아요. 영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들른 영자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아, 나 또 선택해야 할 것 같아. 모른 척하면 내 자리는 지킬 수 있어. 하지만 딸의 손이 영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다음 날 영자는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계좌 흐름, 날짜, 금액,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회장님께 보고해야겠어.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일로 또다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과거에 침묵했던 것을 또 반복할 순 없어.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해외 거래 내역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횡령 정황이 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회사가 큰일 납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다 읽고 나서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심각하네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 회사 감사팀이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자의 지적이 정확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횡령이 드러났습니다. 최진호가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청소하고 있었을 텐데. 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은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당신 때문에 난 끝이에요.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 전체가 무너져요. 최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수사기관에 통보되었습니다. 전 직원 회의에서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회사는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자 차장님을 해외사업부 부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직원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1년 후 영자는 신입사원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명예퇴직하셨어요. 55인데 매일 무기력해 하세요. 아버지 같은 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영자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55이면 아직 젊으시죠. 저도 58배 청소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늦은 건 없어요. 경험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신입사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한테 꼭 말씀드릴게요. 강의가 끝나고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복도가 보였습니다. 몇 달 전까지 걸레를 들고 청소하던 바로 그곳. 가방 속에서 새 명함을 꺼냈습니다. 해외사업부 부장 김영자. 퇴근 후 영자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재활 치료 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아, 일찍 왔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간단한 반찬들이었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어떤 옷을 입어도 어떤 나이가 되어도 빛난다는 것을 영자는 증명했습니다. 영자의 재임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